궁금증 전문가의 답변으로 풀어봅니다. 맘스팁 시간인데요. 오늘은 분유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임수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좀 더 자세히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식품업계에서 조제분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임수민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유 대신에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분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최대한 모유와 가까운 분유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최대한 모유와 가까운 분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못 먹이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죠. 맞아. 여러분들은 혹시 모유를 완모를 하셨는지 아니면 못 하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쌍둥이다 보니까요, 한 명은 이렇게 하나이는 빠는 힘이 좀 있어서 좀 이른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빠는 힘이 좀 부족해서 못 먹었고 한 명만 좀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도 못 먹는 경우가 조금 있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뭐 보통은 젖이 잘 안 도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워킹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또 맞춰서 이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기를 데리고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가장 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기한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못 주는 엄마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일 이제 모유와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분유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중심으로 두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유와 가깝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네. 모유는 면역력이 좋다라는 거. 그쵸. 네. 아기들 성장에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건 기본이고요. 또 튼튼하게 아기들을 자라게 해주는 면역 성분이 있고 또 소화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게 엄청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모유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유는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연구가 지속이 될수록 저희 분유도 계속 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잘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살짝 제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지금 댓글창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 댓글창을 잠시 후에 제가 보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이요, 사실 요즘 이렇게 깐깐하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아이 먹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깐깐하게 고르시거든요. 그래서 모유도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분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쨌든 아기가 먹는 거니까 좀 가장 안전한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위생적이고 안전이 좀 보장된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좀 꼼꼼하게 골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모유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제품인지 그거를 좀 꼼꼼하게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 엄마들이 따지거든요. 사실 저도 따져서 먹였고 그런데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잘 먹던 분유를 어느 날 갑자기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유에서 저 분유로 바꾸고 또 좀 먹이다 보니까 또 거부하는 거다. 그럼 이게 애한테 맛이 없나 싶어서 또 바꾸고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 그 아기가 이제 분유를 거부한다는 게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보통은 아기가 건강한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분유를 수유할 때의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 온도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좀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아기가 분유를 거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품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엄마들 입장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가 분유를 먹일 때 먹이는 그 환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 사실 이렇게 자꾸 분유를 바꾸는 건 좋지 않겠죠? 아기한테도 어떻게든 스트레스는 될 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분유를 먹였을 때 보면 엄마들이 변을 좀 확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 이야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제가 채팅창을 보기 위해서 잠시만요. 완모 은정님께서 완모 힘내세요라고 맞아요. 해주셨는데 물론 완모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정세호님께서 변 색깔이 무슨 색? 녹색변이 좋다. 안 좋다는 말씀이신 가요? 녹색변이다. 울었어요. 네, 김은혜님 같은 경우에는요, 시큼한 냄새. 아유, 지난번 방송 보셨네요. 네, 김은혜님. 맞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좋은 그 변이라는 이야기 저희가 권민정님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시큼한 변이 좋은 변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장 건강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좋은 변을 싸게 해준 어떤 아이들 똥을 좋게 해주는 분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네. 보통은 색깔을 보고 눈에 바로 보이니까 네. 얘기를 하시기를 좀 이제 황금변을 이제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모유를 먹으면 황금변을 보고 애기들이 좀 분유를 먹을수록 그거보다 조금 녹색에 가까운 변을 봐요. 그래서 네. 황금변이 건강한 변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황금변이든 황록변이든 아까 녹색변 우셨는데 네. 녹색변까지도 사실 건강한 변의 범위에 속하고요. 그거는 이제 아기 장의 pH에 따라서 조금 변의 색깔이 달라지는 건데 네. 사실 뭐 피가 섞인 변이나 네. 완전 백색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면은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안 그래도 허수미님께서요 아니 변은 황금색 변이야. 황금색 변이죠. 그랬더니 또 다른 분께서 아니에요. 녹색 변도 이소영님께서 맞아요. 나쁜 변은 아니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연구원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녹색 변까지는 건강한 변이고 혈변이나 네. 흰색 변일 네. 경우에 의심하시면 그건 좋을 이제 것 바로 같습니다. 병원을 가시는 게.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유영화님께서 애기야께서 C컵했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재우셨나 봐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요. 분유를 고를 때 또 걱정하게 되는 게 해외 브랜드, 수입 브랜드하고요. 또 국내 브랜드를 많이 구분을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은 수입 브랜드를 먹여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왜 먹이시는지 한번 댓글창에 올려주시고요. 그 댓글창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수입 브랜드가 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황금변을 보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뭐 때문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에도 독일 쪽이나 미국 쪽 제품들을 구매 대행으로 많이들 먹이시는데 네. 그게 뭐 황금변 때문에도 있고 뭐 지금 네. 올라오나요? 아, 네네. 네, 황금, 네. 근데 사실 그걸 이제 설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수입 분유라고 해서 황금변을 더 좋게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익균을 증식시켜주는 올리고당 같은 성분이 아예 없는 제품도 있고요. 수입 분유에는 네네. 국내 분유에는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현명하게 잘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에는 그렇게. 그렇군요. 지금 분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변 얘기했는데 계속 검정색 변, 뭐 그다음에 혈변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혈변은 장염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검정색 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변도 어쨌든 그게 혈변 가까운 변일 수가 있으니까 네. 색깔을 제가 좀 병원에 전문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면은요. 아까 독일 분유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김민지님께서 그래도 국내 브랜드가 짱짱짱이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는 안희성님께서 나는 분유 바꿀까 고민 중인데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응가하기 힘들어하는 분유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수입 분유라고 꼭 좋은 건 아닌데 국내 분유와 수입 분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까 보니까 말씀 중에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꼭 들어가야 할 성분이 안 들어간 것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네, 다른가요? 가장 크게 차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분유 자체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6개월 이후 아기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먹이도록 하는 약간의 영양 보충식 개념의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6개월 이후에도 네. 분유를 주식으로 하고 이유식은 하루 한두 번 뭐 이렇게만 좀 보충하는 개념인데 네. 유럽 쪽은 분유가 오히려 영양 보충식이 하루 한두 번, 이게 이제 제품에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유럽 쪽 분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럽은 그러면 주식이 분유가 아닌 건데 우리는 이유식은 잠깐 먹이고 분유를 하루에 6번 정도 먹이지 않나요? 보통 4-5번? 그죠? 많게는 6번 정도. 네네. 그러면 이거 먹는 방법에서부터 횟수에서부터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영양 설계 쪽으로 좀 국내 실정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법의 기준에 네. 안 맞는 그런 네. 분유가 있고요. 근데 더 문제는 네. 이런 직구 분유 같은 게 네. 법에 위반이 되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스스로 걸러내야 한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광고 쪽으로도 좀 무분별하게 좀 네. 광고가 많이 돼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시고 약간 과대평가를 할 위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정은희님께서는 하루에 5번 먹인다고 했는데, 자, 맞아요. 그럼 지금 수입 분유에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방법으로 직구로 들어오면서 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몇 가지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요, 수입 분유가 영양적으로 어떻게 조금 다른지 조금 더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의 분유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아이들의 분유에 들어가 있어야 할 영양 성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대표 제품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단백질이나 인처럼 아기들 성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보시면 독일의 대표 제품 보면은 국내 법적 기준에 지금 미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백질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요것들은 단백질은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성분이고요. 인 네. 같은 경우에는 뼈나 치아 이런 거를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네. 부족하게 섭취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골고루 우리 아이들의 그 습관, 먹는 습관에 맞는 영양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원료도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원료는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원료 부분도 이제 대표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모유 성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배합되는 원료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보시면 국내 분유랑 독일의 분유랑 이렇게 너무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모유에 가깝게 노력을 열심히 한 게 우리 국내 분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반면에 이제 네. 그 해외 분유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에서 허용이 안 된 원료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식으로 수입됐던 독일 일부 제품 보시면 네. 첨가물이 이제 기타 영유아식으로 들어왔는데 그 기타 영유아식이 쓸 수 없는 첨가물을 쓰면서 이게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고 또 뭐 미국의 일부 구매 대행 제품에는 분유 자체에 쓸 수 없는 첨가물 루테인이라는 거를 쓰면서 네. 이게 지금 근데 이건 통제가 안 되니까 네. 계속 유통이 되고 있죠. 아이고 유통이 되고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고혜진님께서 야 차트로 보니까 딱 알겠다. 독일 분유 모자라잖아. 우리가 아이들이 먹어야 영양 성분이 네. 모자라잖아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분이 미달이잖아.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유진님, 몰랐던 정보다. 권소라님도 몰랐던 정보네요. 그다음에 정은님께서도 국내 분유가 영양이 높네요. 네, 지금 정윤경님께서는 캡처해야 돼, 캡처 이러고 네 해외 거라고 다 좋은 건 확실히 아니네요. 이소영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먹는 주식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원료가 뭐가 들어간지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이런 질문들 하시죠. 요건 좀 짧게 넘어갈게요. 네. 유럽도 어떤 제품들을 선정할 때 깐깐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국가별로 그런 규격 부분을 좀 안전한 분유인지 이걸 국가별로 네.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쪽은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네. 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까지 통틀어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법적으로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정김님 상식에 전환을 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식들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 좀 잠깐 움직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이구 저희가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연구원 같네요. 저.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따뜻한 물 저희가 비거 2잔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양으로 저희가 따를게요. 똑같은 양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분유 타는 어떤 그 미온수 정도. 근데 사실 네. 식약처에서는 분유를 탈 때 70도 이상의 온도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기들 먹는 거니까 네. 세균적인 문제 때문에. 아, 그러면 약간 이것도 중요하네요. 70도 이상이래요. 모르셨죠? 약간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요. 뜨끈하게 하셔서 식히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최대한 네네. 안전하게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아니 지금 아예 새거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실험 가짜로 할까봐 아예 새거 준비하셨어요. 똥부터 뜯어야 돼요. 오해하실까 봐. 네, 오해하실까봐. 자, 지금 똑같은 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국내 브랜드예요. 자, 국내 브랜드 저희가 뜯었습니다. 분유 많이 타보셨죠? 아유, 그럼요. 자, 국내 브랜드 네, 요거 가득 똑같은 퍼서 약 가득 퍼서 여기다 이렇게 깎아주시고 깎아줍니다. 자, 여기다 같이 똑같은 동시에. 양입니다. 지금 영권님 거는 수입. 저는 지금 국내 브랜드를 하나, 둘, 셋. 셋. 자, 요거 이제 이렇게 흔들어야죠. 분유 보통 아니 이거 그냥 저희 안 흔들어도 잘 녹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국내 분유가 훨씬 빨리 네.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오, 있고요.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걸러볼게요. 저희가 여기 거름망이 있습니다. 거름망에 동시에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넘치지 않게 조심할게요. 이제 아니 이게 건더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안 넘쳐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잘 안 내려가요. 자, 어머머. 자, 아니 또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봐봐요. 건더기가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비커 남고 건더기도 남아 있고요.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저는 지금 거름막 지금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보이세요? 엄청 촘촘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죠? 국내 브랜드 거. 지금 이건 정말 부어야 돼.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실험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만큼 우리 아이에게 이거 소화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죠? 저 이게 용해도가 이거 용해도라고 저희가 네네네. 말하는데 이 용해도가 안 좋다는 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네. 안 녹으니까 어머님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시거든요. 네네네. 흔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젖병에 거품이 생겨요. 저 채팅창이요? 네. 거품이 생기면은 이거를 네. 이제 아기들이 먹게 되면 이거 네. 헛공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게 되면서 아기들 위장에 거품이 들어가고 이 헛공기가 들어가면 소화가 좀 안 되고 네. 그리고 배앓이 아까 네. 어떤 시청자분 배앓이도 말씀하셨는데 와. 이런 거품이 배앓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안 녹은 이 덩어리는 아기가 섭취를 못 하잖아요. 네. 미용이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거만큼의 영양 성분이 또 아기한테 부족할 수가 있고 네. 마지막이 이제 어머니 가장 피부로 와닿으시는 건데 분유 아기 밥 달라고 계속 울고 보채는데 빨리 타주고 싶은데 안 녹으면 안 녹아요. 아기 힘들고 네. 어머님도 힘드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건 기다릴 수 있어요. 배앓이 하는 거 그쵸, 어떡하냐고요. 너무 속상하죠. 사실 아까 우리 질문 중에 계속 배앓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나왔거든요. 채팅창 감사합니다. 보면 어머 김영민이 건더기야 건더기. 박민영님 역시 수입은 잘 안 녹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수미님 기포가 배앓이, 박희진님 흡수가 안 되네요.
또 유선환님께서는 젖병이 막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용해도를 우선은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네. 혹시라도 이제 거품이 타다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은 좀 놔뒀다가 기포 좀 줄어든 다음에 먹이시는 게 배앓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어디서 물 건너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괜히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이는 것 같고 괜히 컴퓨터 앞에서요 조금이라도 직구를 싸게 싸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도 근데 갑자기 막 근데 어머님도 많이 좀 꼼꼼하시고 네. 하시니까 잘 선별해가지고 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입산에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수입 분유와 우리 국내 분유를 뭐 선별해야 될 때 꼭 알아야 할 팁들을 조금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수입 분유 계속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로 성분 규격이 영양 성분이 국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혹시 쓰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거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모유랑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 제품인지 네. 또 미생물 이런 안전성 부분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한 제품인지 또 네. 용해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용해도 품질 요거 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너무 과대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부분 좀 유의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민정님께서 역시 우리 분유가 좋은 것이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혜진님께서는요, 아유, 조리원 동기들에게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윤희님, 요거 좀, 최윤희님에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모유 보관은 냉동이 몇 개월인가요? 분유 보관. 몇 개월까지 냉동? 왜냐면 엄마들이 싸게 막 이렇게 모유?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모유 많이 모유 보관이 몇 개월이냐? 네, 모유 보관 네.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근데 아무리 냉동이라고 해도 네. 모유에 있는 영양 성분이 몇 개월까지 이게 왜냐면 이건 액상이기 때문에 네.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월까지는 좀 하시는 그거는- 게 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유에 관해서는 어떤 보관법이 가장 좋을까요? 분유는 네. 뭐 흔히 이게 냉장고 넣어놓으면 안 변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냉장고에도 넣으시고 이러는데 네.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그냥 좀 건냉한 곳, 네. 실온에 좀 그냥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온에다가 보관하는 게 습하지 가장 않은 곳.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벌써 남겨주시죠. 끝났어요? 네.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네. 그 아기한테 최고의 식품은 어쨌든 모유예요.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모유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분유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좀 선택을 하시고 네. 좀 이게 광고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좀 현명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임수민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제 우리 똑똑해졌으니까 좀 알고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